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 스포츠입니다. 토트넘이 잘 나가던 시기는 언제였을까요? 시기마다 기복이 있는 토트넘 벌써 6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엔지 감독이 부임해서 첫 시즌만에 가능성을 주는 것 같아서 두 번째 시즌을 더 기대했지만 지금까지 5경기 중에 4경기 레스터 시티전, 뉴캐슬전, 아스날전, 카라바오컵, 코벤트리전 모두 강력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시즌도 토트넘은 잘 나갈 것 같은 분위기는 결코 아닙니다. 당장에 브렌트포드전 리그 홈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도 기대감이 아니라 패배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경기를 보지 않겠다고 하는 팬들도 훨씬 많아졌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최소 메뉴전까지 승리를 해야 팬들이 마음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손흥민은 사실 축구 성적으로서 전성기는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2016 시즌부터 2018 시즌까지라고 보는 게 맞을 듯해요. 2016 시즌에 리그 2위를 하면서 우승 경쟁을 했었고 2017 시즌엔 선수 영입 거의 없이도 리그 3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 2019 시즌엔 리그 4위, 챔피언스 리그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냉정하게 이 세 시즌 때가 토트넘의 전성기입니다. 그럼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당연히 데스크라인이죠. 데스크라인은 차츰 붕괴가 되었는데 가장 먼저 이 조합을 깨트린 공격형 미드필더 에릭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상 이상으로 타격이 컸습니다. 에릭센,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가 공백이 생긴 후부터 토트넘은 암흑기가 생긴 거니까요. 수비형 명장 감독으로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팬들은 토트넘에 에릭센 같은 선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 에릭센 같은 활약을 기대한 메디슨을 영입했고 메디슨은 전반기에 토트넘을 탈바꿈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선수였습니다. 엔지볼이 통한다고 극찬받았을 때도 메디슨의 공이 컸습니다. 손흥민과의 합작골도 자주 나오면서 이렇게 공격형 미드필더가 중요하구나를 새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이 뭡니까? 수비 가담까지 잘하게 되면 이천호 선수까지 되는 거고 득점을 돕기 위해서 창의적인 패스와 볼 컨트롤을 제공해주는 임무죠. 그리고 스스로 골을 결정짓는 역할도 합니다. 패스도 그냥 패스가 아니에요. 동료의 움직임을 감안한 드리블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는 센스 있는 패스, 슈팅을 이어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패스, 특히 선수가 아니라 공간으로 보내주는 패스들이 기가 막히면 최고의 공격형 미드필더죠. 메디슨은 700억이 안 되는 이적료로 토트넘이 영입을 했습니다. 만약 이 몸값이 실제 능력이라면 토트넘은 사실상 다 포기해야 하고 손흥민은 지금이라도 당장 계약 해지하고 팀을 떠나야 합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가는 게 싫어서 컨텐츠도 안 만들었는데 그냥 거기라도 가라라고 하고 싶습니다. B클럽에서 공격형 미드필더가 700억도 안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토트넘이 꿀 영입을 한 건지 아니면 거품인 건지 트랜스퍼 마르크트에서는 메디슨의 몸값이 무려 8천만 유로, 1200억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몸값이 실력이라면 토트넘은 좋은 공격형 미드필더를 영입한 거죠. 그럼 메디슨이 실제 그런 영향력을 보여주는 핵심 미드필더냐? 빛 좋은 개살구, 현재는 그냥 딱 지불한 이적료 몸값의 선수입니다. 최근 축구 전문가이자 토트넘 감독 출신인 팀 셔우드는 메디슨을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 기사를 먼저 소개해보면 토트넘 미드필더 제임스 메디슨이 최근 경기력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데 전 토트넘 감독 팀 셔우드가 그의 폼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토트넘이 지난주 프 런던 더비에서 1대0으로 패배한 후 셔우드는 메디슨이 너무 보수적으로 플레이하고 있으며 특히 중원에서 리스크를 피하는 태도가 득점 기회를 만드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많은 팬들이 메디슨이 팀의 가장 문제라고 했는데 전문가도 이를 정확히 분석하면서 말하고 있죠. 팀 셔우드는 프리미어리그 프로덕션에서 메디슨이 가끔 번뜩이는 순간을 보여주지만 너무 안전한 패스를 자주 선택해 공격 진영에서의 영향력이 제한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메디슨이 다시 자신감을 찾고 토트넘 공격에서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료들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팀 셔우드는 토트넘 경기에서 지루함을 느낄 수는 없지만 이제 승리가 필요하다. 결정적인 순간들이 필요하다. 나는 제임스 메디슨을 좋아하지만 그도 도움이 필요하다. 그가 공을 잡고 더 과감한 플레이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습니다.
메디슨은 손흥민과 6살 차이인데 레스터시티에서 활약한 선수입니다. 레스터시티가 동화 같은 역사를 쓸 때는 뭐 아예 프로 선수도 아니었고, 레스터시티가 다크호스로 5위를 했던 시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강팀 모드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부분 상대가 레스터시티와 맞붙으면서 경기를 하지 상대가 내려앉아서 버티고 기다리는 경기는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기다 메디슨은 뭐 윙어로도 많이 뛰었습니다. 일방적 공격 모드 팀에서 메디슨의 역할은 과거에 뭐 경험한 것과 분명 달랐을 것입니다. 사실 선수의 진짜 실력은 내려앉아 있을 때도 때려 부술 수 있는 창의적 플레이를 만드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현재 NG 전술에 대해서 상대 팀들이 다 내려앉아 버리다 보니까 메디슨도 이 경기들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기사를 이어보면 메디슨은 시즌 초반 2경기에서 2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준수한 출발을 보였지만 최근 몇 경기에서 폼이 떨어졌고, 이는 토트넘의 연속 리그 패배와 일치했다. 그러나 메디슨의 창의성은 여전히 토트넘의 성공의 중요한 요소로 남아있으며 셔우드는 그가 올바른 지원을 받으면 다시 중요한 선수로 돌아갈 것으로 믿고 있다. 2023년에 토트넘에 합류한 메디슨은 시즌 초반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하면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으나 첼시전에서 부상을 당한 이후 폼이 떨어졌다. 토트넘이 다시 기세를 되찾기 위해서는 메디슨이 수비를 무너뜨리는 능력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팀 셔우드는 그래도 메디슨을 믿어야 하고 메디슨이 달라진 경기력, 즉 더 적극적인 패스들을 넣어줘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만약 메디슨의 실력이고 한계라면 어떨까요? 그리고 엔지 감독은 클루셉스키와 메디슨을 동시에 기용할 때 메디슨보다는 클루셉스키를 더 공격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메디슨은 수비형 미드필더를 돕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상대가 압박해서 올 때는 탈압박이 매우 안정적이다? 그렇게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메디슨이 살아나기 위해서 우선 가장 좋은 건 프리킥 득점입니다.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손흥민이 1번 프리키커가 될 일은 없어 보입니다. 계속 메디슨이 1번이고 2번이 포로고 페널티킥만 손흥민이 1번인 것으로 보입니다. 메디슨은 레스터 시티전에서 직접 프리킥을 총 몇 개까지 찾는지 모르겠지만 프리킥 득점이 시즌마다 1개 이상은 넣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공격 포인트 중에 프리킥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현재 1년 2개월 동안 프리킥 득점은 없고 골도 매우 적은 상황인데, 손흥민이 살고 팀이 살려면 메디슨이 먼저 살아야 하는 것도 좀 필요할 듯 합니다. 결국 토트넘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창의적 플레이어가 없다는 문제에서 그대로 단점들이 해결이 안 되네요. 이번에 아스날의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봐도 아스날도 외대골이 없으니까 팀이 너무 허술해졌습니다. 토트넘에게도 1득점했던 건 코너킥 골이었을 뿐이죠. 맨시티전에서도 득점 나오긴 어려울 것입니다. 반면에 레버쿠젠 보세요. 황인범 소속팀 페노르트를 압살시켜버렸는데, 공격형 미드필더이자 윙어인 비르츠가 미친 활약으로 초반에 멀티골을 넣으면서 쉽게 승리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느 포지션이든 중요하겠지만 토트넘은 분명 현재 땜빵격 공격형 미드필더 레벨 선수가 있으면서 결과를 못 내는 공격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연 메디슨의 슬럼프냐 실력이냐,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토트넘이 브렌트포드전에서 살아나길 바랄 뿐입니다. 흥민아, 진짜 충전 잘하자.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